보니까 한 14년 차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여기 가맹한 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가맹을 하면서 좀 나름대로 쌓아왔던 노하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원장님들한테 좀 나눠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제 이야기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사례를 그냥 들으시고 다들 원장님들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분위기가 다르고 이제 하기 때문에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4가지로 조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 학원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쨌든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3가지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를 좀 봤는데 이 3가지 단어로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알려라, 그 다음에 이제 올려라, 갖춰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성적을 어떻게 올리는지, 우리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교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저는 사실 공부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혹시 지금 공부방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 네. 교습소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학원도 당연히 계시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럼 다들 이제 브랜드 전환하신 것이겠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방도 해봤고, 그 다음에 교습소도 해봤고, 학원도 이제 단연간 운영을 해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공부방으로 좀 이제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방에서 제가 애들 한 25명 정도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가맹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한솔플러스였죠. 그래서 가맹을 하고 나서, 가맹을 하고 나니까 좀 점핑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이제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으면 아마 좀 동의가 되실 거예요. 저희가 왜 회원이 오를 때 한꺼번에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정체기가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정체기가 쭉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 경험을 하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점핑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보통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가맹하는 게 점핑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줬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했던 부분들이 학원으로 또 이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방에서 애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꾸 이렇게 다른 이제 학원들에서 그러니까 저는 공부방이잖아요. 그냥 물론 공부방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이름을 그때도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서 이제 붙여놓고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개 공부방인데 학원으로서 자꾸 견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허위 신고를 막 하고 그리고 그 학교 앞에 홍보를 나가면은 막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저희 그만큼 소문이 잘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위협이 됐으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있어서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저는 학원으로 나갔던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으로 나갔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확장이 되면서 다시 또 그때 점핑 포인트가 돼서 아이들이 쭉 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에서는 한 번은 또 이제 인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떤 학원이 이제 그 원장님이 아기를 낳으러 가면서 학원을 문을 닫게 됐는데 아이들을 갑자기 이렇게 다른 데다가는 안 주고 싶고 그래도 잘하는 데다가 아이들 같이 이렇게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가 그때에서 아이들만 인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 인수를 받았는데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애들이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이게 운영을 하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확 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무지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원장님들께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오랜 세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애들이 느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입주하는 지역들, 입주하는 지역들로 들어가시면 애들이 정말 맨날 상담을 오면서 계속 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쫙 늘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어떤 시스템이 잘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되게 우왕좌왕하면서 아이들이 스르륵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 100명을 찍을 때가 그때였었어요. 아이들을 갑자기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끼리 맨날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 입에 단내가 나니까 다들 이렇게 하고 있고 애들 아무리 이렇게 해서 막 해도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애들이 조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0명을 찍을 때는 이제 조금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이런 경험들을 살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지니까 그때는 좀 수월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100명을 다시 한번 찍을 때는 언제였냐면 그때가 이제 이관 같이 이제 이사하면서 한 번 더 이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좀 어떤 변화를 줘야 되겠다 싶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너무 정체다 이제 이럴 때 이런 어떤 아니면 홍보 업체를 쓴다거나 저는 또 이관을 오픈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관을 오픈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좀 만드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제가 주택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택단지에 있는 데서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신도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주택단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있는 아이들하고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분위기에 맞게끔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홍보했던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밥 마실 겸 이렇게 수업 마치고 그냥 돌아다녔어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그래서 정말 일일이 문에다가 처음에는 다 붙이고 다녔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었었고 뭐 맨날 족자도 붙이러 다니고 현수막도 붙이러 다니고 발로 처음에는 다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10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 해요. 수업하기도 바쁘거든요. 이제 그리고 사실 그때쯤 되면 이제 입소문이 돌아가지고서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애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학교 후문 쪽 잘 안 보이는 쪽으로 좀 더 넓혀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계속 많았거든요. 계속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굴곡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장님들도 항상 뭔가를 운영할 때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주위의 환경도 계속 바뀌고 지금 사실은 학령 인구도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있었던 그 지역이 그랬어요. 이게 학령 인구가 점점 떨어지더니 주위에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애들이 다 이사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인구를 봤는데 반으로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학교 인구가. 원장님들 혹시 내가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그쵸? 그리고 그거 조금 수시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지역의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어떤지가 좀 같이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과하고 있었어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사는 계속 가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애들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도 옮기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해결했던 부분들을 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알리는 건 꾸준해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되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치는요. 내가 알리지 않아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 위치를 선점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자, 그 다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내가 계속 알려야 돼요. 근데 알리는 방법이 저는 벌써 14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벌써 초창기 때 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지금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검색해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인스타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겠죠. 특히나 지금의 부모님들은 네이버에 되게 많이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스타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인스타를 보고 오시는 분들보다 블로그를 보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를 보시고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건 다 해두셔야 되거든요.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굉장히 잘 해두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꼭 가셔가지고서 일단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름을 바꿀 때도 목감 미래엔 영어 수학 학원으로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검색을 했을 때 일단 이름에 지역명이 들어가면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역명을 넣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또 조금 생각을 하셔서 같이 마케팅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다 해봤던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부방을 할 때는
사실 좀 가깝죠, 아이들이. 그래서 밀착 관리가 조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더 편안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아이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해먹기도 하고 이렇게 막 뭐 파자마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교습소를 운영할 때는 한 과목만 가능하잖아요, 교습소는. 그러면 저는 다른 학원들이랑 같이 연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들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뭐 미술학원이나 그 다음에 뭐 음악학원이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영어학원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행사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같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저도 같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서 서로 되게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스템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학원 운영의 이제 핵심적인 3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알려라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사실 검색해서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여도 이제 신도시에서는 잘 이제 붙이지 못하는 분위기도 많이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저희는 건물 외벽을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다가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끔 대형 현수막을 좀 이제 부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신도시에 올 때는 영명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저희 그 회원이 기본적인 회원이 일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 회원이 없으면 소문도 안 나요. 그죠? 그래서 0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1+1 행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저희가 논술하고 수학을 엮어서 같이 학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1 행사를 했는데 그 1+1이 뭐였냐면은 수학을 등록하면은 논술이 무료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한 달이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좀 파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오픈하기 전에 벌써 찼어요. 선착순 10명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보통 왜 오픈하기 전에 미리 다 이제 간판 달고, 앞에다 이제 현수막 미리 붙여놓고, 미리 광고를 하잖아요. 이거 좀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리 그거를 할 때 저거를 붙였더니, 사실 저거 되게 제가 크게 붙이지도 않았어요. 되게 조그맣게 하고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정말 저것 때문에 되게 처음에 일단은 딱 차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저희 나가는 홍보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에서 원장님 되게 파격적이시네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희 친구를 지금도 1+1으로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입소문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건 제 몫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앞에 나가서 홍보하는 건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좀 그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교육 설명은 저는 제가 직접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런 특히나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계속 설명회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마케팅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같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외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저희가 미래엔 수학이라고 가맹을 하셨으면 저희 포인트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마케팅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주황색이 계속 저희 학원의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무조건 주황색 포인트가 들어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 학원의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대형 현수막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이거를 제가 다 디자인을 해서 넣어놨는데 이게 좀 괜찮아 보였는지 다른 학원들에서 자꾸 이게 옆에서 바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너만을 위한 특별한 수학이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수학 논술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놨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영어까지 넣어가지고서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지금 미래엔으로 이제 이름을 처음에 한술로 들어갔다가 미래엔으로 바꾼 상태이고, 지금 이제 현수막은 또 이렇게 지금 바꿔놨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미래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바꿨고요. 지금 다음 디자인도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게 미래가 좀 멀리서도 잘 보여가지고서는 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이거 한수막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주요 시기에 이제 학부모 설명회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새학기 설명회, 이런 기능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새학기 설명회 지금 이제 보면은 저희 이번에 제일 최근에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계속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들도 처음에 감행하시고 난 다음에 설명회 오세요 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오십니다. 네, 설명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모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설명회를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 이제 저희 학원의 성적 관리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맞춤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원장님들께서 감행을 하셨잖아요. 미래의 수학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신 혹시 이유들이 각각 다 있으시죠? 이거 프로그램 좋아서 선택하신 거 맞으신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믿으셔야 돼요. 종교 아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맞춤 학습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걸 넘어서서 이건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교육에서의 빈틈을 메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육에서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건 저희 시스템이 굉장히 최적화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공교육은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 보통 이제 했었을 때 판서식 수업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 판서식 수업은 정시형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지금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서로 그룹 수업하고 이제 뭐 수행평가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건 수시형 수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 거기서의 빈틈들을 저희가 메워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의 존재의 이유가 굉장히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도 안에 가지고 계셔야지 일단 그 자신감이 부모님께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학생의 학습 효과나 그냥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신뢰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제가 수학을 설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부모님이 선생님이 봤을 때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다 하면은 당연히 결정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수업 모델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50분을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시간 수업을 하고요. 중학생은 1시간 반 수업을 합니다. 저희는 주 4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주 3일 수업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띄워놓기는 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올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중학생 아이들은 1시간 반씩 수업하는데 주 3일 수업해요. 그리고서는 방학 동안에는 그래도 매일매일 나오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는 보통 이제 3일 나오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보충데이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달에 주 1회는 금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빠지는 친구를 보강할 수 있는 보강데이를 잡아가지고 금요일날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춤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가 필요할수록, 결손이 심할수록, 편차가 클수록, 선행이 요구될 때도 마찬가지고, 학생이 많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사실 다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초등 방학 때 하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방학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방학을 잘 보내지 않으면 3월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선생님들을 새로 저희가 고용을 했었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방학 동안에 수업이 잘 되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이 수업을 잘하고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는 좀 수월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수업이 수월하지가 않다. 이거는 방학 때 수업을 잘 못한 거예요.
방학 때 중요한 건 저희는 이때 이제 좀 기본적인 부분을 다 잡아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세 가지가 돌아가거든요. 저희 시스템 중에 이제 그 개념 플러스 책이 있죠. 개념책. 그다음 이제 계산력 책이 있고 이제 맞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보통은 아이들이 세 가지를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요. 그런데 개념책은 보통 저희가 2주 정도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잡고서는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개념책으로 먼저 진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따라오는 식으로 같이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개념을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컨텐츠 중에 익힘책 플러스가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거 숫자만 바꿔갖고 나오는 이제 그거를 방학 동안에 꼭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끼리 말씀을 드리죠. 표지에는 이렇게 미리 보기 익힘책 미리 보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꼭 이제 그 익힘책까지 미리 다 공부하고 서는 가는 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힘책을 하고도 시간이 더 필요한 그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또 유형 플러스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 플러스 컨텐츠까지 같이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문제를 많이 이렇게 익힐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달 동안 학습하는 거를 잠깐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계산력, 그 다음에 이제 맞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2주차까지 보통은 이제 끝나게끔 만들면 지금 이거는 이제 보통 좀 빠른 친구들은 2주차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친구들은 2주차에서 3주차 넘어갈 때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못하는 친구들은 이 개념책이 4주차까지 갑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일 빠른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념을 먼저 다 끝내놓고 나면 이 개념책 대신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익힘책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익힘책까지도 하고 되게 빠른 친구들은 유형까지 같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맞춤 학습을 어떻게 이제 뽑냐면 맞춤 학습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선행 학습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는 개념으로 1단원을 배울 거예요. 이제 그 학년에 1단원을 배워요. 그러면은 맞춤 같은 경우에는 1단원을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맨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 학기 예를 들어서 지금 3학년 1학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2학년 2학기의 전체를 같이 아이들한테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복습할 수 있게끔 이전 학기 전체를 같이 해서 한 주 동안 그걸로 같이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맞춤이 그 다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념이 이제 요때 이제 예를 들어서 1단원이 끝났어요. 개념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맞춤 학습으로는 1단원에 있는 거를 뭐 개념 그 아이에 따라서 예습이 조금 더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진도 학습으로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아이들 이제 1단원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잘하는 친구들은 누적으로 뽑아줘요. 요 뒤에 거를. 그런데 이제 못하는 친구들은 그 단원만 할 수 있게끔 뽑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단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3단원 공부할 때 2단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습으로 따라올 수 있게 진도가 설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방학 동안에 학습을 하고 나면 지금 이제 중등 그 초등학교 여기 1학기 그 진도 학기 중에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돌아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맞춤 학습이 저희가 내신 대비로 뽑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뭐 각 교실에서 나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내신 대비는 이게 한꺼번에 문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진도를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보통은 누적된 걸로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째 주차에는 1단원을 했으면 둘째 주차는 1, 2단원을 같이 누적, 그 다음에 셋째 주는 1, 2, 3을 누적. 이제 이런 식으로 누적된 거를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내신 대비로 쓰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는 1에서 7레벨까지 학습을 하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뭐 9레벨까지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초등하고 중등하고 했었을 때 초등은 저는 깊은 문제를 많이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들 기본기를 다지고 그릇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등 친구들은 대부분 저희가 레벨을 조금 아이들이 좀 높여주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레벨을 조금 높여서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게끔 하는 걸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은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학부모 설명회 때도 부모님들 계속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학기 중에는 단원평가 데이를 좀 잡아서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제 보통 이제 기본 1, 2회차로 해서 같이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그 개인별 진도하고는 단원평가는 저희는 무관하게 실시를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원평가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취율을 보일 수 있다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그 단원을 다 못했다고 할지라도 일부러 똑같은 날에 같이 실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잘 안 배웠더라도 일단 학교에서는 진행을 했으니까 같이 단원평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또 다 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4단계 서술형, 수리논술, 창의력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기 중에 같이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보통 개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2주차에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개념 대신에 보통 저희가 이제 교재 맞춤이나 컨텐츠에 또 교재 그대로 또 교재 맞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 맞춤 플러스 나가거나 유형을 한 번 더 풀린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초등 고학년들 5학년 이상부터는 저희 교재가 개념 교재가 있고 거기에 또 유형 플러스 교재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5학년 이상은 그 교재 꼭 풀려요. 그래서 개념 나가고 난 다음에 걔까지 같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인 진도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머니들께서 선행을 요구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개인마다 다르게끔 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수행평가 플러스나 그 다음에 서술형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수리논술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한 단원씩 묶음으로 재본해서 같이 주고 있고요. 수행평가는 보통 3단원씩 묶어가지고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특히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그 개념 끝나고 나면은 바로 붙여서 매일매일 나가는데 서술형은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2문제씩을 원칙으로 해요. 그건 되게 좀 매일매일 하면서 매일 2문제씩 하는 게 서로에게 부담은 안 가지만 학습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단어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건 한 장을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2문제씩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생은 이제 개념 계산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생은 보통 이제 여기 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모든 책들을 다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은 거의 개념하고 유형만 사용을 합니다. 못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책을 푸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개념을 똑같은 걸 2번, 3번 풀릴 때도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저희가 학습을 가르칠 때 이거 하나가 100%가 돼야 그 다음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도 100%가 안 된 친구들은 다른 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념으로 똑같은 걸 여러 번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조금 초등이랑 다른 부분들은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맞춤 학습을 2부씩 뽑아요. 똑같은 건. 그래서 한 분은 학원에서 하고요. 똑같이 한 분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복습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풀었던 맞춤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그리고 온 다음에 선생님 이건 손을 덜어야 되기 때문에 채점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해서 가지고 오면 아이가 와서 오자마자 저거 먼저 자가 채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했던 시험지 있잖아요. 어제 다 피드백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채점 스스로 다시 해보고 틀린 거 다시 고쳐보고 또 안 돼. 그럼 다시 한번 피드백. 그러면은 이게 오답 노트의 효과도 같이 나면서 아이들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도 숙제 원하는 친구들은 저렇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되게 좋아요. 저희는 계속 저거를 사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복습이 좀 확실하게 되고 좀 더 탄탄해지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완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수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상담할 때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들인데, 일단 중요한 건요,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원장님들의 그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요. 자, 원장님들께서 지금 미래인 수학을 감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강사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아이들한테 강의를 같이 하는 수업도 아니고 무언가를 그냥 알려주는 게 일타 강사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컨설턴트예요. 맞춤 학습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도 그 교육하실 때 코칭이라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특히나 과외하시던 분들이 저희 시스템 들어오잖아요.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잡고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 수영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보통 왜 그 수영 같은 거 강습 받으실 때 그 수영 그런 코치들이 일일이 저희 할 때 다 알려주는 거 끝까지 손잡고 가지 않잖아요. 그쵸? 레일에서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보면서 안 되는 사람들 하나하나 찝어주고 이렇게 계속 가게끔 만들잖아요. 그쵸? 저희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야지 동시간대 다회원이 가능해지고 아이들 하나하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서 계속 데리고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억울한 애가 생겨요. 한 애가 내 앞에 주구장창 앉아있잖아요. 그럼 어떤 애는 너무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래요. 엄마, 나 채점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학원에서 기다리다가 왔어. 그래서 오래 걸렸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그걸 잘 하려면 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컨설팅을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교육 과정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저희 강사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뭐냐면, 일단 전체 학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중에서,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전체가 몇 학년, 몇 학기에 무엇을 배우는지는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춤학습에서 되게 가끔 혼동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애가 너무 커. 키가 너무 커서 얘가 이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선생님들이 당연히 초등학교 수학 잘하죠.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들이 못 알아듣겠대. 이게 뭐냐면 이 아이한테 맞는 수준으로 안 가르쳐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머릿속에 뭐가 없는 거냐면 이 아이 그 학습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학습 과정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체 학습 과정을 머릿속에 깨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어 원장님이라 할지라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전체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상담할 때도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나눗셈에 7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나눗셈을 70점을 맞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쵸? 곱셈 개념이 안 돼 있어도 나눗셈 틀릴 수 있고요. 뺄셈이 안 돼도 틀릴 수 있고요. 나눗셈이 어떤 자릿수의 개념이 안 돼도 틀릴 수 있거든요. 경우의 수가 벌써 나눗셈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특징은 진단이 정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애를 좀 많이 가르쳐 보신 분들은 문제 몇 번 풀어보면 얘 어디 부족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딱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희는 진도를 주차별로 계속 끊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도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친구의 성취도가 이만큼인 거를 일주일 단위로 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기에 맞게끔 진도 설정 매주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취도를 이렇게 자주 봐주는데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확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1부터 9까지 세분화된 레벨을 가지고 아이에 맞는 레벨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이 친구에 대한 맞춤 학습이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좀 인지시키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창의력이랑 수리능수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랑 제일 중요한 전국 평가까지.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만 성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의 내 아이의 성취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출발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중간고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번 주 월요일에 보거든요.
이미 보신 원장님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전국 중간고사 한 번 있죠. 이건 이제 어느 정도의 성취율을 보이는지 기본적인 성취율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창의융합 진단평가, 그 다음에 학기 말에 보는 거 있거든요. 이건 이제 경시대회 수준이에요. 그럼 이제 높은 수준의 문제는 얼만큼의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이게 학기 중에 2번씩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상담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훨씬 창의융합이 훨씬 어려운데 저희 아이들 성취도가 창의융합이 훨씬 더 좀 높은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만점 받은 친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창의융합 보는 부분들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희 수학 시스템에 되게 좋은 3가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는 학생 중심입니다. 학기 교재를 쓰면서 그 교재에 애들을 끼워 맞추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재가 얇은 게 굉장히 큰 강점이잖아요. 아이들이 덜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문제를 풀더라도 이게 얇은 게 계속 돌아가는 게 지루함을 훨씬 덜 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시간대에 공부를 하더라도 지루함을 훨씬 덜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리고 아이한테 맞춰서 저희가 그 퍼즐처럼 연결해가지고서는 아이한테 맞는 문제집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아이가 원한다면 문제 제공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컨설턴트가 상주하는 학원인 거잖아요. 지금 다 원장님들 지금 다 이제 컨설팅 하실 준비가 되셨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 선생님이 항상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에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적을 향상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아이들한테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저희가 그러니까 최단기간에 끌어올렸던 친구들이 제가 중2 겨울방학 때 이 친구가 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분수 개념부터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분수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잡았는데 3개월 만에 재진도를 잡은 것 같아요. 중3 진도를 잡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좀 빨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를 계속 공급해주기가 바빴어요. 막 열심히 풀어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친구들을 단기간에 쭉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잡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학기, 3학년 1학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저희가 중등 과정은 1학기가 수화 연산 쪽에 몰려있죠. 그래서 뭐 방정식, 함수 이게 다 1학기에 몰려있고, 그다음에 2학기는 뭐 도형이나 측정 이런 부분들이 2학기에 몰려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이 친구한테 급한 거, 일단 연산부터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 초등부터 시작해서 도형은 잠깐 제껴두고 연산 부분들만 쭉 잡아주는 거예요. 먼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학기는 다시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 되겠고,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 취약한 걸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잡아준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단기간에 잡기가 쉽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난이도별로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게 컨설팅, 성적 관리해주는 거고 이런 게 컨설팅이죠. 그쵸? 이런 거를 이제 원장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이들이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중등 결손은 솔직히 저희 시스템으로 잡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그런 걸로 소문이 잘 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깨도 깨지지 않는 원석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친구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쭉 유지시켜줄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되게 재밌어요. 공부법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 갑자기 정말 확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가르치기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고요. 특히나 부모님들 상담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단기간에 잡아 올리는 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게 유지되는 부분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누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
시작하면 좋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도 아이들이 늦게 오는 친구들이 좋긴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그 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더 상위권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누적량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상담에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어머니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시스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하시면서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 타임에 몇 명 하나요? 네. 되게 많은 질문 받으시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교실에 있는 현재 지금 저희 수학 교실에 최대 인원이 한 25명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는 보통 그때 선생님이 많을 땐 3명 아니면 2명 이제 이렇게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관리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이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실이 큰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원장님들이 이제 애들이 늘어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교실 한 개만 더 있었으면 이 생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사할 때 교실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 교실마다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편차도 되게 많이 나고 이 관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 한 번 쉬신다고 하시면 그 교실에서 다시 그게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실을 넓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관리가 쉬워요. 왜냐면 교실 한 교실에서 일단은 가장 메인 선생님이 한 분이 딱 계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교처럼 붙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께서 한 타임에 몇 명 수업하나 해서 어머니 저희는 학생이 많아지면 선생님이 더 투입되는 시스템이에요. 한 타임에 몇 명인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논술도 같이 하잖아요. 논술은 그룹 수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 저희가 논술은 그룹으로 같이 이루어지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수학이나 영어는 개인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지면 선생님이 더 투입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거에서 되게 난감해 하시는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제가 이 질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교실을 다 통틀어서 운영할 수 있는 한 분의 메인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부터 채점을 도와준다던가 어려운 친구들만 같이 도와준다던가 하는 보조 선생님이 붙는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화했던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장님들께서 사실 이렇게 저희 이런 그런 프랜차이즈를 감행을 하신 이유는 강사가 바뀌어도 우리 학원의 운영이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강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시려고 이런 시스템 도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입을 했고, 그래서 동시간대에 아까 다회원 수업이 아주 가능해진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학습 소화량을 수준별로 만족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수업했었을 때는 소그룹으로 해가지고선 아이들 실력별로 이렇게 반별로 나눠갖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것보다 근데 지금이 훨씬 더 아이들 탄탄해지는 게 딱 보여요. 그런데 이러고서는 이제 현장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수업이 왜 힘들까? 적응하시는데 시간 좀 걸리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거 도입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입에 단내가 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뽑을 건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이것만큼 아이들한테 좋은 시스템이 없는 거를 딱 느끼셔요. 저는 정말 아이들 실력 느는 걸로 확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걸 점검하시냐면은 2가지를 점검하십니다. 일단 진도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선생님들 새로 오신 분들 교육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통 80%는 진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진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메인은 개념 교재여야 돼요. 자,
그 메인이 개념 교재가 뭐냐면 진도를 차고 나가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시스템은요, 따라와야 돼요, 진도가. 그러니까 개념이 2단원이 나가는데 똑같이 개념하고 똑같은 진도를 다른 걸로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질문이 너무 많아져요. 아이들이 내 책상을 감싸는 순간 돛대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채점 속도입니다. 채점은 정확하고 빨라야 돼요. 이게 애들이 적을 때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한 타임에 아이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채점 속도가 느려지면,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은요, 채점만 해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보통 아이들한테 좀 이따가 그거 나와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업 운영의 원칙들을 세워놓고 저희 강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티칭보단 코칭이다. 그 다음에 진도 설정은 정확해야 된다. 맞춤 학습은 80점 수준으로 해라.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원장님. 얘네가 이 맞춤 학습이 막 70점, 50점 이렇게 막 50점 내려가잖아요. 질문하다가 하루가 다 가요. 아이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저거 너무 느려가지고서는 내가 저거까지 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문제수를 줄이세요. 문제수 5문제부터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일단 자신감이 붙고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에서 원리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어려운 거 주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맞춤 학습은 80점 수준으로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플러스는 이제 우선순위로 두시고 진도를 가셔야 되고요. 저희는 사실은 시간을 맞추지 않고 학습자에 맞춰요. 한 시간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친구 1시간 반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반대로 50분 수업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좀 빨리 끝나는 친구들은 그 다음날 문제가 늘어나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속도를 조금 맞추기는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시간을 맞추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특히나 저희 시스템은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판서 수업하고 딱 시작했다가 끝나서 가는 시스템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한 문제만 가지고 1시간을 푸는 날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시간이 되면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학습이 끝나면 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렇다고 또 융통성이 없이 아이가 오늘 못하는데 2시간, 3시간 애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애가 웁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약간 융통성 있게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을 맞추는 애들은 어느 날 늦게 가더라도 오늘은 꼭 이 친구를 버릇을 고치고야 만다 하는 날도 있어야 하고, 너무 힘들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하는 융통성도 발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원칙을 몇 가지 세웠는데요. 일단 교실은 조용해야 돼요. 사실 저희 교실 오시면 되게 조용해요. 사각사각 연필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선생님 설명하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시키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원장님들께서 가셔서 이런 훈련도 잘 시키시는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여기다가 가방을 넣고 입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손장난 특히 내필통 가져오면은 내필통에서 지우개가 막 이렇게 막 대고 막 손장난감 있고 해서 왜냐면 저희는 혼자서 공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걸 다 두고 입시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연필하고 지우개 같은 거는 다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애들이 또 와가지고 또 이런 말 많이 하죠. 선생님 오늘 뭐예요? 애들이 한꺼번에 들어봐요. 선생님 오늘 뭐예요? 선생님 오늘 뭐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안 해요. 여기 지금 옛날에는 또 예쁘게 해준다고 이렇게 도장으로 날짜를 찍었거든요. 그것도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체크만 해줍니다. 그래서 채점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채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려울지 어떤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뭐 쉬운 거 풀 때는 3장 풀려도 괜찮고, 뭐 좀 어려운 거는 1장만 풀려도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날 걸 미리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와서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뭐예요? 이런 거 없이 자기 수업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잘 돌아가거든요, 교실이.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이들이 감싸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싸지 않으려면 또 첫 번째가 질문하는 부분들에서도 내가 저는 다행인 거는 얇은 교재가 여러 개가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를 제출하고 나서 질문이 있어도 딴 거 문제 풀면서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대신에 저희는 이렇게 여기 보통 이렇게 질문 자석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그 교실에서 들어오는 애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옆에다가 저희가 자석으로 질문이 있으면 내 이름 자석을 이렇게 줄을 세워요. 여기다가 아이가 줄 서지 않고 이름만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들어가가지고서는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채점이 밀려있으면 채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누구 나와 해서 잠깐 설명해주고 들어가서 풀게끔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보통 그리고 교실 관리할 때도 이제 아이들 입시라고 퇴실 시간은 꼭 작성하게끔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애들이 만약에 꽉 차 있으면 누가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이가 어떨 때는 막 울면서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 그 소외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를 하려면 시간을 입퇴실 시간은 저희가 꼭 체크를 하게끔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까 이렇게 이거 낼 때 아이들이 제일 그 힘든 감정이 억울한 감정이잖아요. 선생님 제가 먼저 냈는데 제 거가 채점이 먼저 됐어요. 제일 억울해요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걸 다 하나로 합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QR로 바꾸면서 훨씬 더 채점이 수월해졌거든요. 근데 아직 아이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놔서 아이들이 책도요 거꾸로 나 있죠. 이유가 뭐냐면 거꾸로 놔야 선생님이 뺐을 때 다시 촉바로 이렇게 해서 맨 처음 낸 애를 먼저 채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놓게끔 했습니다. 이제 이런 디테일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로 하니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지금 QR코드 이제 그 혹시나 QR코드가 없는 책들은 다 뽑아가지고서는 아예 테이프로 다 앞장을 다 붙여놨어요. QR코드를. 그래서 무조건 QR코드로만 하니까 책상이 훨씬 더 깨끗해지고 더 빨라지고 해서 저희는 지금 다 모든 선생님이 지금 QR코드를 이용해서 채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희가 또 하는 부분들이 이 성장 노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 자료실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오늘 뭐 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업을 다 끝내놓고 나면 뭘 하냐면은 이제 내가 오늘 한 교재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단어를 학습했는지를 매일매일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틀렸던 개념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들을 아이들이 쓰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요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오늘 뭐 배웠는지 명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술 때부터 이거는 되게 저희 그런 시그니처 같은 거였잖아요. 삼색 채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 맞은 거, 그 다음 파란색은 실수한 거, 첨삭 들어간 건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책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여요. 이 친구가 이걸 어려워했구나, 잘 풀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더라도 원장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할 때도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색 채점을 좀 원칙으로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훈육의 원칙을 조금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건 제가 선생님들에게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매뉴얼화 시켜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또 학습 관리하는 거 파일 따로 하고 있고, 이제 원생 관리도 파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도 매일 카톡으로 매일매일 보고 이렇게 받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같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그냥 저희 친구들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채점만 하고도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 그럼 그 친구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질문 없이 100점 맞는 아이들 있잖아요. 개념을 내가 질문도 했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뽑게끔 해주거든요. 애들이 생각보다 이게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자꾸 질문을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100점 맞으려고 선생님 저 이거 하나 질문해도 선생님 저 이거 그럼 뽑으면 돼요. 근데 안타깝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이제 얘기를 하면 내일부터 질문 안 해야지. 막 이제 이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거가 좀 지루해지지 않게끔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마지막 등수의 선물을 계속 바꿔줘요. 이게 꼴등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꼴등이 언제는 사탕이 됐다가 언제는 초콜릿이 됐다가 또 언제는 갑자기 되게 좋은 선물이 됐다가 막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아이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이걸 굉장히 그러니까 좀 즐겁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선물 그 담당 선생님이 주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특권으로 내가 수업 시간에 잘해서 받은 거는 수업 시간에 먹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는 굉장히 그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건빵을 받으면 건빵도 그 자리에서 이제 책상에 놓고 먹으면서 수업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능한 거죠. 그 뽑기는 그 특권이 있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원생 관리하는 부분들에서는 저희는 이제 밴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놓고서는 같이 진행을 하는데 밴드에서 이제 아이마다 개인 밴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밴드에서 담당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님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밴드 안에서 아이들 이제 학습 관리하는 거나 상담이나 이제 이런 거 다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아이들 그 다음 수업 일정이라던가 공지사항 같은 거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습했던 부분들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부모님들 댓글 달아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밴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